사실은 제가 계속 원래는 영상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게 꽤 전부터여가지고 한주 씨가 거의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쿄를 의뢰를 했고 죄송합니다. 쿄가 사실은 전역하고 나서 첫 번째 싱글이잖아요. 근데 이제 딱 들었던 순간에 아, 그 힘든 환경에서도 엄청 레벨업을 해서 또 왔구나 이 사람이. 아, 힘든 환경에 가니까 레벨업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저는 실리카겔이라는 음악 그룹에서 이제 노래도 하고 곡도 쓰고 키보드 연주까지 겸하고 있는 김한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2015년쯤부터 멜트미러라는 그 아티스트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중학생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현대음악 작곡가가 되자, 그 대학 진학까지 생각을 하자 이거였는데 이제 고교 입시를 제가 실패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자퇴를 했어요. 예술학교 다니다가 간 거라서 좀 더 시간 쓰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? 학과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은 그때 제가 지금 성격이랑 많이 달랐는데 그때는 좀 뭐든 좀 확신에 찬 상태에서 하고 좀 자신감을 좀 넘어서 그냥 좀 자만한 타입이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난 잘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대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잼 해보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도장 깨기 하듯이 뒷일을 되게 걱정 안 하고 이것저것 좀 질렀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작업자로서의 어떤 순간들은 운이라고 좀 생각을 한 편이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되게 웃긴 게 상업적인 작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타로 카드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 처음 가는 가게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카드를 보는데 그분이 갑자기 영상을 잘할 수 있다. 자기 아들이 벤처 회사를 차렸는데 영상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.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아들을 불렀어요. 그래가지고 그 아들분이랑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돈을 받고 하게 된 거죠. 그냥 결국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영상 자체가 그걸 다행히 그 시기에 발견했구나 약간. 그리고 비메오에 항상 영상 올렸는데 꾸준히 영상을 올리거나 하면은 어쨌건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고 그런 응원 같은 것들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잃지 않았었던 게 아닐까. 시작하는 단계에 창작자들한테는 그런 꾸준히 뭔가를 올리는 마음이나 주변에서 이제 작은 응원들이 쌓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특히 그런 게 영상 작업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음악을 딱 들려줬을 때 오케이가 돼야지 그래 이 음악으로 영상합시다 이런 이제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좀 간소화시키고 싶어서 웬만하면 처음 보낼 때 최대한 이 사람이 한 번에 오케이 날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한다 할까? 일단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명확한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실 뮤직비디오라는 게 음악을 어쨌건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얹어야 되는 건데 욕심이 앞서서 자신의 것만 얹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도 많았고요, 사실. 그러니까 음악을 이겨버려야겠다. 약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은 아니지만, 네네. 그런 마음 들었던 작품이 이제 시마킴 작업, If You Feel Like Me라는 작업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, 아무튼 그 당시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은 조금 어렸다. 약간. 팔로알토라는 래퍼 분 뮤직비디오 중에 팬시라는 곡이 있는데 딘님이 피처링 하신 그 곡 뮤직비디오도 이제 멜트미러가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저는 좋게 봤었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시마킴이라는 뮤지션 작업 중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또 멜트미러가 막 다 했어요. 작업을 보고 이분한테 내가 만든 곡의 뮤직비디오를 부탁드려야겠다. 계속 연속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 같다.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음원 다 내고 쇼케이스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멜트미러도 참석을 한 상태였고요. 같이 자리를 좀 앉게 됐고 뭐 이런저런한 얘기를 나누는데
취향이 일단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된 후에 그때의 대화가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뭐 집에 가니까 그 토드텔의 바이닐 삭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막 취향이 일치한다는 게 계기가 됐고 그 후에는 이제 말을 하는 방식이나 뭐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거 그 점에서도 이제 이 사람 좀 나랑 일치감이 확실히 있다. 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? 이 사람은 나를 좀 인격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. 이런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2014년 초에 홍대에서 VJing 일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같은 공연장에서 제가 VJing 한 팀 다음 순서가 실리카겔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실리카겔이 엄청 잘한다, 엄청 잘 될 것 같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실리카겔이라는 팀에 대한 존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. 첫 술자리가 확실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았고 그때 이제 둘이서 했던 얘기들 그 이후로 이제 점점점 이제 얘기를 하고 알게 되면서 약간은 정말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구나. 그래서 한주 씨는 아까 전에 저희 집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날 저희 집에 간 게 아니라 한주 씨네 집에 갔었어요. 하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로 못 먹는 게 없어요. 뭐 가리는 게 없어요, 음식을.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좀 가이드 해주는 역할. 그 정도로 이제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, 세 번째는 이제 저랑 거의 동일한 예술관을 갖고 있다는 거. 창작자로서 이 사람 위로를 준다는 게 제일 큰 그거죠. 위로라는 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냥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세 번째. 네 번째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되게 성실해요. 저에게 멜트미러란 베스트 파트너 혹은 소울메이트 그렇다고 봐야죠. 저도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거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선량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든요. 항상 마냥 착한 거랑 다르게 적당히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도 보이고 여러 가지 욕망들도 다 내재가 돼 있는. 그래서 어쨌든 한주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선량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. 확신은 할 수 없잖아요. 모든 순간들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고 갑자기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는 그냥 눈 감을 때까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. 확실히 근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작업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뭘 갖다 붙여도 사실은 인간적인 호의나 선량한 마음이나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결국은 작업이 딱 중앙에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. 시대순으로 나열하면은 이제 정규 1집 타이틀곡인 구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작업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EP에 있는 네오소울 쿄 181이라는 저희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외적으로는 아르쿠 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신규 가로치고 생명 안전지도. 실리카겔이랑 작업을 하는 처음부터 약간 거의 연출 전권을 주다시피 한 케이스여서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인 컨셉트 이런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식으로만 제안을 드리고 그 외에는 어쨌거나 일말의 터치 없이 그냥 작업했었죠. 근데 아무튼 그때는 서로 간의 작업도 처음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피드백이 서로 약간 날카로웠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약간 예를 들어서 좀 비어 보인다, 아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네. 멜트미러가 딱 거기는 내가 더 작업할 예정이었다. 마침 그렇게 또 그런 부분이었고 해서 그러면 뭐 나는 문제 없다. 그런 수준이에요. 그 당시에 약간 이게 딱 맞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. 그 이후에 어떤 댓글 보니까 그러니까 음악은 조금 더 이제 자기가 듣기엔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데 무슨 오테커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다.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일렉트로닉 뮤지션적인 측면들이 있고 본인이 만든 곡이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그런 질감들이 좀 스며 있었다고 해야 되나? 파이나이트 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 좀 벗어나 있는 표현들 재밌어 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이 또 재밌는 작업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분들 눈에 조금 띄었던 것 같아요. 그 구에 대한 피드백들이 좋은 피드백들은 다 거기서 나왔었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.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약간 안도를 조금 한 부분이 있어요. 낯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점들을 좀
읽어주는구나. 협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오소울이 가장 협업에 가까운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이란 말이죠. 그게 저는 엄청 지쳐있고, 그리고 약간 그때 제가 겪었던 기존의 이제 메이저 시장에서의 방식들, 아이돌이라는 시장에서 그 인물들을 다루는 어떤 화면이나 인식 같은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, 그때. 그리고 이제 인디 쪽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뮤직비디오들도 뭐 노출이 없고 이런 걸 단순하게 넘어서서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너무 좀 피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원래는 좀 즉흥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곡을 좀 짓는 타입인데, 네오소울은 이제 평소와 다르게 미리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되어서 만들었어요. 그게 이제 그 모종의 연대 뭐 약간 이런 거? 이런 주제를 조금 표현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게 내 뮤직비디오에 어쩌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녹아버렸더라고요. 딱히 뭐 이제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멜트미러한테. 이 작업을 끝나고 나서 둘이 했던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남성 창작자로서의 이런 연출이나 여자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이 합당한가 과연? 남성 창작자가 남성을 화자로 세우지 않고 여성을 대리로 세운다는 게 애초에 가능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서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의 작업부터 약간 어떤 기준점이 생겨났다, 거기서. 둘만의 어떤 동의하는 어떤 지점들, 그런 점에서 저는 꽤 좋은 협업이 아니었나. 그래서 사실은 쿄 180일 뮤직비디오가 그런 점에서 또 좋았던 게, 그냥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되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져가지고. 네,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점이나 그런 걸로 사람을 다루는 작업보다는 사실 좀 초인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다루는 게 사실 작업 스타일에도 맞고. 네, 사실은 그래서 쿄18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러티브가 명확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대중예술에서 보여왔던,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타입들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칼에 대한 이미지만 나와도 사람이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처럼, 그런 보편적으로 많이 보여져 왔던 어떤 그 순간의 캐릭터성,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추려냈던 작업이거든요. 사실은 어떤 의미하는 바가 막 엄청 명징하다기보다는 그런 캐릭터성들의 집합인 거죠, 사실은.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, 최근에는. 한주 씨랑 제가 좀 좋아하는 매체나 그런 어떤 영화나 게임 같은 것들,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던지려는 것들보다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에 대한 것들, 그런 것들에 더 매료되는 점이 있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아예 아무 단서도 없이 멜트미러가 시작했다기보다는 제가 좀 수집해놓은 이미지들을 쿄 180에 약간 무드보드 같은 용도로 계정을 따로 개설을 한 거예요. 그 계정을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사람이 클릭하게 멤버들, 멜트미러, 하고 저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해주신 한다솜 씨. 저는 멜트미러한테 혹시 이런 게 좀 단서가 될 수 있겠냐 해서 좀 보여주려고 했던 편이었고,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그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뭐 나는 요즘 이런 게 좋다, 뭐 이런 거가 되게 좀 엄청난 것 같다, 이런 거에 좀 압도된다, 약간 이런 이야기를 뮤비 이제 구상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게 되는 동기나 그런 것들이 결국 한주 씨 노래였고,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계속 원래는 영상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게 꽤 전부터여가지고 한주 씨가 거의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쿄를 의뢰를 했고 죄송합니다. 쿄가 사실은 전역하고 나서 첫 번째 싱글이잖아요. 근데 이제 딱 들었던 순간에 그 힘든 환경에서도 엄청 레벨업을 해서 또 왔구나, 이 사람이. 힘든 환경에 가니까 레벨업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금전적인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자세를 약간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자세 이렇게 잡고 해야 되거든요. 네. 사실 뮤직비디오 의뢰를 드리기 적절한 상황
자체가 아니었어요. 뭐 거의 이제 본인 인건비 포기한 느낌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좀 큰 지출을 또 알게 모르게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금전 이야기 하면요.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불만을 품었던 적은 없어요, 사실은. 네. 오히려 여기서 일을 할 때 제일 기분이 좋고, 상업적인 일에서 받았던 약간 피곤한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약간 저의 휴식처 같은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고요. 네. 근데 제가 불만이었어요. 이 사람한테 이 돈밖에 못 줘야 되나.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주 씨가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작업실 쓰고 ISVN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, 사운드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네, 실리카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막 일말의 불만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주로 그룹이 아니라 1인 예술가들이 많았잖아요. 그 예술가들이 사실은 외골수적인 성향에 그렇게 해도 뭔가 좋은 작업이 나오고 그게 허용이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예술을 행하는 형태도 되게 다양해지면서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보다는 협업 관계를 뭐 체결하는 것도 이제 명백한 실력이 된 것 같다.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이 뭔가 좀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제한적이고 1 더하기 1, 2가 아니라 1 더하기 1, 뭐 5, 6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협업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만 또 특별하지 않은 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뭐 뮤지션이 됐건 비디오그래퍼가 됐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제가 대학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한 얘기가 혼자 할 경우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되게 작가적인 게 나올 수 있으나 통용되는 언어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좀 되게 비합리적인 게 나오거나 근데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그 혼자 하는 작업의 단점은 보완이 되지만 좀 작가적인 게 안 나오는 이 얘기인 즉슨 작가적인 것만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협업을 하면서도 혼자 작업할 때만큼의 그 힘 있는 걸 내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.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냥 메일을 종종 이제 보내주세요. 매트미러 님이랑 뭐 보기 좋더라고요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좀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혹은 자기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다들 망설임이 많더라고요. 왜 망설이는지는 너무 이해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으니 하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에게 한번 이러저러한 시도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결과적으로 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다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, 기본적으로. 뻔한 얘기 같은데 되게 저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뭐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하잖아요. 막 싸워야 정들고 다투고 하면서 폭발적인 창의력을 발휘한다? 근데 사실 저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. 저도 네. 그 말에 네. 사실은 네. 크게 동의를 네. 못하겠어요. 그냥 저는 전혀 못하고 그냥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거는 가능하면은 근본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만큼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죠, 본인이.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협업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면 위주로 협업을 좀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협업은 한쪽이 한쪽을 도와주는 일은 사실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만나야 되는 거긴 해요. 그래야지 이제 한쪽이 희생하는 일이 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용기 있게 하라고 하였지만은 그 전에 본인이 작업자로서 자립력이 얼마나 있는가 본인이 이제 완전한 작업자인가
그게 아닌데 뭔가 좀 같이 해보고 싶다면 차라리 친구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엄청난 책임감을 요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.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모르는 방향으로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요. 상대한테 상처를 안 줘도 뭔가 모종의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걸 돌입해버리면은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상대가 이제 책임져줘야 할 분야에 대해서 자기도 일정 부분 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도맡아 한 거 외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. 매체가 바뀌긴 했는데 게임이죠.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협업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주 씨랑 같이 만들려는 게임은 마냥 음악만 부탁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애초에 기획에서부터 같이 모든 거를 이제 짜보고 싶어요. 게임이라는 게 사실 더 그리고 구축할 게 훨씬 많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벌써 약간 즐거워요. 약간 저는. 지금 아무래도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만나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다들 작업 엄청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뭐 제안만 하면 다들 오케이 하더라고요. 웬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 많이 주세요.